저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지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먹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 세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집을 나섭니다. 아직 어둑한 거리를 걸어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가는 길이지만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보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봄이면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푸른 잎들이 무성해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쌓이는 모습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면 늘 하던 대로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어느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이 보입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씻은 후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이 제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후로 몇 끼를 챙겨 먹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복지관 식당에 들어서면 늘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급식 봉사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음식을 받아 자리에 앉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혼자 사세요?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그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순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었지요. 복지관에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순미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순미 할머니와 저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둘 다 혼자 살고 있었고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그래서인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기태 씨, 우리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순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가볼까요? 좋아요. 가다가 떡볶이라도 사 먹어요. 제가 살게요. 아이고, 뭘 그러세요. 제가 살게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순미 할머니가 사온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순미 씨, 이거 먹으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저도 딸이랑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자식 얘기가 나오면 조금씩 슬퍼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작은 행복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찾아오는 그 외로움은 여전했지요. 텅 빈 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옛날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곤 했습니다.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잘 나가던 시절, 행복했던 가족들과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갔습니다. 순미 할머니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복지관에서의 일상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했습니다. 딸 미주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지요.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전화라도 한 통 올까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밥을 먹고 순미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하고 가끔은 순미 할머니와 근처 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제 생활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는 번창했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로 출근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를 주재하고 거래처를 만나러 다니던 그 시절. 바쁘긴 했지만 보람찼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회사는 점점 커져갔고 저희 가족의 생활도 윤택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미주야, 어디로 가고 싶어? 18살이던 딸 미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아빠, 그렇게 우리는 종종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내렸고 저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텨보려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해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회사를 돌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면 되죠. 당신 믿어요. 아내는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짐을 쌌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저와 미주만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술에 의지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소주병을 들이키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곤 했습니다. 미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곤 했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외면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마셔요. 아프잖아요. 미주가 소주병을 빼앗으려 할 때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너는 빠져.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말끝을 흐리며 또다시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미주의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언젠가 아빠가 예전의 아빠로 돌아오시면 그때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아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술을 마시다 길거리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한겨울에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사람 옛날엔 회사 사장이었다던데. 세상을 참 모르는 거지. 어쩌다 저렇게 됐대?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주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미주 또래의 젊은 여성을 보면 뒤돌아보곤 했습니다. 혹시나 미주일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밤마다 홀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미주를 찾을 용기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미주가 저를 찾아오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워졌고, 그렇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그 외로운 노인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이제는 그저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미주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미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복지관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김기태 어르신,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르신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해서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사라니 제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순미 할머니가 제 팔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기태 씨,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얼마 전부터 급식 봉사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시간도 빨리 가고 보람도 있고, 그래도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에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순미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청소도 하고 급식 시간에 식판 나르는 일도 했죠. 그러다 우연히 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강사 선생님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된 거예요. 직원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 어르신, 혹시 컴퓨터 다루실 줄 아세요? 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많이 써봤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수업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초보자 분들이라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망설이다 수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뜻밖에도 수업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옛날 직원들 교육할 때 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아, 김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업이 끝나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복지관의 컴퓨터 교육 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죠.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손주랑 카톡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아이고, 뭐려. 제가 더 즐겁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순미 할머니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기태 씨, 요새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봉사활동이 잘 맞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날이 또 올 줄은 몰랐네요. 복지관 직원들도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불러 이런 제안을 하셨죠. 김 어르신, 우리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김 어르신께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세요. 어르신이라면 잘하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 이야기 프로그램은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셨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록했습니다. 6.25대 이야기예요. 그때 저는 겨우 10살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분명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교육, 인생 이야기 프로그램 외에도 이것저것 맡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바빠진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미주 생각이 났습니다. 내 딸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언젠가 미주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변했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생에는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컴퓨터 교육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김기태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청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복지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의 옛날 회사에서 일하셨던 직원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자주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직원들을 끝까지 챙기려 노력하셨다고.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결국 회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오히려 감사드리러 왔어요. 아버지께서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청년은 이어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제가 해준 조언과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아버지께서 항상 은인이라고 하셨어요. 꼭 한번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연히 복지관에서 선생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청년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이미 희미해진 일들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사실 저는 그동안 제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던 그때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들으니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야 조금이나마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아는 많은 어르신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니. 청년의 말에 처음으로 제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해온 봉사활동들이 새삼같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셔서 덕분에 제 과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은 제 현재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청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버지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럼요, 좋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싶네요. 그렇게 청년과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을,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봉사활동에 더욱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청년의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분 역시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저 또한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언젠가 미주에게도 이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이 잊고 있던 과거의 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제 딸 미주를 찾는 일입니다. 준호 씨를 만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과거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듯이 혹시 미주에게도 제가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미주를 찾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주가 떠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동안 연락도 없었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미 씨, 제가 딸을 찾아보려고 해요. 어느 날 순미 할머니에게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정말요? 잘 됐네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나요? 글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미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는다던데 복지관에서 컴퓨터 가르치시는 김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그래요, 인터넷이라. 제가 가르치는 컴퓨터 실력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다 싶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복지관 컴퓨터실에서 미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부터 검색해 봤지만 같은 이름의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 미주가 있을 리 없겠죠. 며칠을 고민하다 복지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수소문해 볼 수 있을까요? 응.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글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직원의 조언대로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주의 사진과 함께 제 사연을 적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거든요. 기태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순미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가족 찾기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TV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미주를 찾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주야, 아빠다. 너가 떠난 후 아빠는 정신을 차리고 새 삶을 살고 있단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너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빠가 많이 변했거든. 미주야, 제발 아빠를 한 번만 만나줬으면 좋겠구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눈물을 참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미주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방송 봤어요. 저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아빠가 많이 변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도 언젠가 용기를 내어 아빠를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주가 제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아시나요? 저는 미주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주를 만나 용서를 빌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미주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주를 만났을 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있고 싶어서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미주에게서 문자를 받은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미주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미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주야, 정말 너구나. 아빠다. 아빠, 저 이제 아빠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아빠가 변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주야, 정말 고맙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가 다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미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아빠, 저도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떠나버려서. 하지만 이제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림받은 아버지에서 다시 딸을 되찾은 아버지로, 외롭고 쓸쓸한 노인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은 사람으로. 그래, 미주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아빠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게.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주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통의 전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그날 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미주와 함께, 그리고 제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또 한순간의 용기로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미주와의 통화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미주가 보였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와 어린 아이가 있었죠. 아빠, 미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팔을 벌려 미주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저도 미안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주가 옆에 있던 남자와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쪽은 제 남편 민수고, 이 아이는 우리 딸 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민수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서 있는 꼬마 아이. 제 손녀였습니다. 지은이가 수줍은 듯 제 뒤로 숨었습니다. 지은아, 이분이 할아버지야. 인사드려야지. 미주가 지은이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미주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민수를 만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지은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빠, 우리 이제부터 자주 만나요. 지은이도 할아버지랑 친해져야 하잖아요. 미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말마다 미주네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이와 놀아주고 미주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더 밝은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화해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도 했죠. 어느 날 미주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미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한 후 제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미주의 도움으로 작은 창업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처지의 소상공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거죠. 비록 작은 규모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의 사랑, 봉사활동의 보람, 그리고 새로운 일의 즐거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일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역전 프로젝트라는 강연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복지관 관장님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라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 역전 프로젝트 강연은 예상 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찾아와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과 불화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고, 사업 실패로 좌절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오늘 전화해 볼 생각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주와 가족들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아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미주의 말에 저는 더욱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책을 써달라는 출판사의 제안도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처럼 가족과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상담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오늘 딸에게 전화했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제 인생이 바뀌었듯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회사 부도 당시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분 한 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당시 영업부장이었던 박 과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박 과장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김 선생님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IMF라는 큰 파도 앞에서 우리 모두 무력했던 거죠. 박 과장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과장님, 이제 와서 보니 그때 그 일이 제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직원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어 보였고 어떤 분들은 박 과장처럼 이해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김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배님의 경험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김 씨의 진심 어린 제안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 직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강연 내용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제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인생 역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게 두렵기도 했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주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용기 내세요. 그렇게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과거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 이야기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뜻밖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기태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저를 떠났던 아내 영숙 씨였습니다. 영숙 씨? 네, 저예요. 방송 봤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는 20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하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지난 시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도 힘든 시간을 보냈더군요. 기태 씨, 그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참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요. 내가 미안해요.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죠.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했습니다. 비록 다시 부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미주와도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주는 어머니를 만나길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엄마,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뭉쳤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강연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데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화해할 수 없다 해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청중 속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을 봅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도 뭉클해집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랐다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고난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미주와 지은이 그리고 영숙 씨까지. 이제 저에겐 제가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들, 이 모든 순간이 제겐 소중한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들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도 있겠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